네, 올림포스 독해 기본 8강 프랙티스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티스 1의 이제 소재는 고대 도시 중심지의 집약적인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나왔는데요. 밑에서 내용 이야기하면서 관계 농업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물이 있죠? 저수지 같은 거. 저수지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물을 대어가지고 여기에 벼를 이렇게 심으면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물을 대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를 관계농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고대 많은 도시 중심지는 그곳이 위치한 지역에서 집약적인 관계 농업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는 관계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특히 높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자, 요거 바로 주제 문장입니다. 관계 농업을 통해서 일단은 높은 노동력 그리고 생산성, 일단 여기서는 노동 생산성이 특히 높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유형의 원시적인 생존 체계는 단위 토지당 생산량이 특히 높다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자, 두 번째 이점 나왔습니다. 단위 토지량의 이제 생산량이 특히 높다. 그래서 이 단위 토지량의 생산량이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냐? 높은 노동력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높은 생산량이 많은 수의 가구가 좁은 지역 안에 사는 것을 필요로 하고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수의 가구가 좁은 지역 안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점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 그리고 면적당 생산률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높아졌다. 자, 따라서 가구당 잉여물이 적더라도 마을에서 상당히 짧은 거리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총 잉여물은 많을 것. 그러니까 그 잉여물이라고 하는 거는 식량을 이야기할 거고, 이렇게 인구가 한 곳에 밀집되어져 있으니 한 가구당의 이 양은 조그말지라도 전체 이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전체로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100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고 10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모아봤을 때는 되게 높은 양이 될 수 있다. 잉여물이 많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용수, 그러니까 즉 관계에 사용되는 강은 배로 식량을 마을까지 옮기는데 사용될 수도 있었다.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당의 생산량이 높아서 많은 수의 가구가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걸 하나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잉여물이 많다는 걸 세 번째 이점으로. 그러니까 총 4번째까지의 4번까지의 이점이 나오네요. 총 잉여물. 이게 3번. 이게 4번, 그리고 4번.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사용해서 마을에 이렇게 마을이 있겠죠? 마을에 그 총 식량을 배달하는 게 가능하다. 관계에 사용되는 이 강이 여기서부터
여기 저수지나 이런 거에서 여기까지 마을까지 옮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위로 내용을 올라가서 좀 더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고대 중심지는 공급받았습니다. 식량을 공급을 받았는데요. 자, 뭐로부터? 집약적인 관계 농업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이냐면 where 관계 부사 나왔습니다.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지금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 관련된 거기 때문에 where이 위치되어 있다. 자, 그것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일반적으로 시사합니다. 라고 나와서 가주어, 진주어까지 쓰였네요.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자, 일반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준다 라고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 대절이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번 문장은 주제이다. 그러면 무엇을 시사하냐면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동 생산성이요. 특히 높기 때문입니다. 관계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점인 노동 생산성이 높다 라고 하는 거 나왔죠. 자,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또 나왔습니다.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냐면 더 적절해 보여요. 뭐 하는 게? 언급하는 것이 대절을 언급하는 것이 자, 가주어 진주어 to point out 나와 있는 거 it 그리고 to point out. 네. 여기도 마찬가지 1번 문장 그리고 2번 문장 둘 다 서술형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언급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어떻게 언급하는 것이 좋냐면 이러한 유형, 그러니까 원시적 생존 체계의 이러한 유형이 가지고 있다고요. 특히 높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요. 단위 토지당 높은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생산량 자체가 높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높은 수요와 이제 노동력, 단위 토지당의 노동력에 대한 높은 수요는 그리고 높은 생산량은요, 단위 토지당의 높은 생산량은요, 만듭니다.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목적격보고 계속 병렬되어 있고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서의 목적어 그 뒤에 보면은 무엇을 필요로 하게 하고 가능하게 했냐면 사는 것을 가목 진목이네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서술형이죠. 계속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 서술형 포인트가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명사 많은 수의 가구가 그 좁은 지역 안에 사는 것을 필요로 하고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오형식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량이 오른다는 거, 토지당 생산량이 올라갔다. 자, 따라서 뭐 할지라도 가구당의 잉여물이 적을지라도 총 잉여물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거리 내에서 마을에서 상당히 짧은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잉여물은 많을 것이다, 클 것이다. 총 잉여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죠. 한 가구당은 적을지라도 이 한 가구당 하는 이 생산량이 모이게 되면 총 잉여물은 많을 것이다. 게다가 용수, 그러니까 즉 관계죠, 관계. 자, 그러니까 관계에 사용되는 강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로? 배를 옮기는 데에, 식량을 배로 옮기는 데에 어디까지? 마을까지 식량을 옮기는 데까지 배로 마을에 식량을 옮기는 것까지 가능하다. 의 이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총 이제 어법 포인트랑 그 서술형 포인트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t 하고 나서 to 포인트 하고 나서 that. 자, 여기 대절은
명사절 대시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그리고 여기 가목적어,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진목적어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문장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어휘 파트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used, 이거는 pp로 사용되었다. 사용되는 이기 때문에 ing 될 수 없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can be used, 이것도 can be pp가 나오는 이유는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주제 문장과 함께 서술형으로 나오는 문장들은 무조건 같이 외워주도록 합니다. 특히 1번과 2번과 3번 문장까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프랙티스 1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